조나단 님이 이 나이까지 이대로 살았던 건 본인 스스로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치아가 듬성듬성 있으면 물고기 이빨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심미적으로 봤을 때도 반듯하고 꽉 찬 치아가 보기가 예쁘죠.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조나단 씨 유튜브에서 치과 검진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검진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나단 씨 치아 보면은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안쪽에 뭐 묻혀있다, 흔히 말하는 스페이싱, 공간이 치아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싱이 생기는 이유는요, 첫째는 치조골의 공간보다 치아의 개수나 크기가 작으면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보통은 약간의 스페이싱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들을 앞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어떤 공간들은 다 맞춰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크게 되면은 치아가 이동하는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치아 틈 사이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앞니 사이에도 듬성듬성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고 조나단 본인이 봤을 때는 왼쪽 치아 송곳니 앞쪽으로 큰 공간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치아를 대문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치아를 측절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측절치가 원래 위에 나는 치아들 중에서 가장 변이가 많이 생기는 치아 중 하나입니다. 형태가 작게 나타난다, 외소치라고 하죠. 아니면은 쐐기 모양으로 치아가 나타나는 형태 이상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치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기는 한데, 치아가 외소치로 나게 되면은 유치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는 측절치가 하나가 없는 상태여서 넓은 공간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금니의 교합이 좋지 않은 경우, 어금니가 많이 마모가 되거나 깊게 물리는 경우는 아래 앞니가 위쪽 앞니를 바깥쪽으로 치는 현상 때문에 위쪽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기여 요인인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잡아주는 주변의 조직이 약해지게 되면 스페이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게 혀로 앞니를 미는 습관. 혀가 힘이 셉니다. 아래 치아를 미는 경우는 아래 치아가 밀리면서 위쪽 치아를 바깥쪽으로 미는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나단 씨처럼 흑인 분들은 앞니랑 앞니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는 현상의 빈도가 높고, 흑인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주변에도 많다 보니까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나단 씨도 어쨌든 인종적으로는 흑인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제일 먼저는 심리적인 문제죠. 특히 이제 정 가운데 대문이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돈이 샌다라고 관상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곤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치아가 듬성듬성 있으면 물고기 이빨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심미적으로 봤을 때도 반듯하고 꽉 찬 치아가 보기가 예쁘죠. 치아가 이렇게 듬성듬성 벌어져 있으면은 결국 보이는 거는 우리 입 안쪽 공간이잖아요. 근데 입 안은 동굴과 같아가지고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하얀 치아가 옥수수처럼 촘촘하게 있는 게 가장 보기가 좋은데, 듬성듬성 까만 안쪽 공간이 보이는 게 별로 심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의 문제죠. 앞니가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막고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발음이 돼가지고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니의 위치나 발음 관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시옷 발음을 시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색시 시집간다. 나도 안 되네. 어쨌든 그 새색시 시집간다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옷이나 지읒, 치읒 이런 발음이 안 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나단처럼 공간이 확확 벌어져 있으면 음식물이 껴서 저류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습니다. 근데 애매한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껴서 그게 잘 빠지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충치나 치주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영향인데, 치아가 벌어져 있으면은 어쨌든 그 주변 치아들도 서로 서포트를 받지도 못하고 옆으로 미는 힘에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치아들이 가지는 부담도 커질 거고, 그로 인해서 치아가 이동하다 보면은 교합도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원인의 제거입니다. 혀로 앞니를 바깥으로 미는 습관 때문에 스페이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습관을 먼저 교정시켜야 됩니다. 보통은 아래 앞니를 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혀의 위치가 원래는 입천정이나 윗니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혀의 위치가 나도 모르게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앞니가 삐뚤빼뚤하거나 돌출된 부위에다가 혀를 마찰시키면서 그로 인한 감각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혀의 위치를 다시 재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혀 끝을 입천정 위치에다가 30초씩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혀의 위치가 교정되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스페이싱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해놓고서 치료한다,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교정 치료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공간이 어떤 하나의 치료를 통해 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교정을 굳이 넣지는 않습니다. 약간 벌어져 있다 이런 데는 레진으로 때운다거나 라미네이트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치아의 위치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가 하나 벌어져 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로 공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공간이 하나의 고철이나 수복 치료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정 치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스페이싱을 교정을 통해서 다 막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가 되겠죠. 그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스페이싱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공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 재배치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치아가 애매하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있다라고 하면 이쪽도 치아를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재위치로 해서 원래 이쪽에 있던 공간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공간은 없어져서 다른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쪽 공간에는 하나의 정상적인 사이즈의 치아를 해 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간 재배치를 하든 공간 폐쇄를 하든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작다라고 하면 레진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큰다거나 치아의 모양이 아쉽다라고 하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막아주죠. 조나단 씨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조나단 씨가 평소 이제 보였던 모습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도 스페이싱이 있고 위에 앞니도 이제 스페이싱이 있고, 특히 그 왼쪽 위에 앞니 하나가 이제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없는 치아 바로 옆에 있는 송곳니 같은 경우는 각도가 좋지가 않다, 뿌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무조건 교정은 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치아가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다른 치아들 사이에도 공간이 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거를 문제를 분리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치아들에게도 공간이 듬성듬성 있다라고 하면은 치아의 위치를 좋은 위치로 이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래 앞니도 조금 집어넣고 위쪽 앞니도 조금 집어넣으면서 공간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간을 다 폐쇄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공간들이 꽤 넓은 편이라서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잔여 공간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는 아예 결손이 돼 있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도 치아가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공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두 번째 치아 같은 경우는 크라운을 통해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그 공간을 메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금 비어있는 공간은 레진 수복을 통해서 메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치아가 하나 비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비어있는 치아, 앞뒤 치아들이 앞쪽 치아는 조금 뒤로 기울어져 있고 뒤쪽 치아는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송곳니가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거든요. 송곳니가 아래쪽 송곳니랑 기능을 못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위아래 송곳니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게 해주면서 비어있는 치아 공간에는 온전한 치아를 해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나단 씨가 잇몸 상태를 봤을 때는 뼈가 위축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인종적인 특성상 흑인분들이 이제 뼈가 워낙에 밀도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명하는 치료 방법을 개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조나단 씨의 이제 지불 의지가 있는지,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치과에 있는 교정과 선생님이랑 공간 분석을 좀 할 것 같아요. 치아를 얼마나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안쪽 어금니의 상태도 좀 봐야 되고, 옆에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뼈의 위치나 각도를 봐야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교정을 일단은 하다가 어느 정도 공간이 됐다, 그때 임플란트 하고, 그렇게 해서 조나단님 밝은 미소를 또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치료를 그 선생님의 입장도 나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조나단 씨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받으면은 내시경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코어가 되는 거지. 치과는 거기 약간 겉절이로 이렇게 껴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치료를 받겠다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가보라고 하니까 뭐 들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거는 본인도 피곤하고, 조나단 님이 이 나이까지 이대로 살았던 건 본인 스스로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설득하기도 상당히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오래 걸리고 힘든 치료를 액티브하게 하기는 조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죠. 거기 뭐 댓글에 양심 뭐 치과의사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양심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치료를 무조건 안 권하는 게 그 양심 치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오늘은 최근에 이제 조나단 씨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해가지고 거기 또 치과 검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